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떨어질 때보다 마음이 더 급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서워서 추가 매수를 미뤘는데 이번에도 기다리다가 반등을 놓치는 것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응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지키되 반등 하루만 보고 비중을 다시 크게 늘리지는 마십시오. 신규 매수자는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보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SK하이닉스와 후방 종목까지 함께 움직이는 장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레버리지 보유자는 이번 반등을 본전 탈출을 위한 추가 물타기보다 비중과 위험을 낮추는 기회로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주 물가와 소비 지표가 발표됐고 반도체 수출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첫 반등은 추세 전환의 증명이 아니라 시장이 바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번 반등을 믿어도 되는지, 어떤 변화가 더 나와야 삼성전자를 다시 모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계좌는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물린 투자자가 첫 반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남은 물량까지 던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믿고 한꺼번에 물타기 하는 겁니다. 두 행동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하루의 가격으로 몇 달의 방향을 확정하려는 조급함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자금이 몰리는 날에는 지수를 혼자 끌어올릴 만큼 강했고, 그 자금이 빠지는 날에는 좋은 실적도 주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상승률보다 반등 뒤 무엇이 남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급등 다음 날에도 외국인이 주식을 들고 있는지, 하락할 때 거래가 줄어드는지, 삼성전자 밖으로 매수세가 퍼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반등을 놓치는 것보다 근거 없는 반등에 계좌를 다시 몰아넣는 위험이 훨씬 큽니다. 이번 주 시장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 흐름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예상보다 낮았는지 높았는지만 기억하면 시장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이미 좋은 결과를 가격에 반영했거나 정부 부채와 회사채 발행 같은 다른 부담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다소 불편했는데도 금리가 더 오르지 않고 반도체가 버텼다면 악재를 소화할 힘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발표된 숫자보다 발표 이후 금리와 달러, 미국 반도체주가 선택한 방향입니다. 이번 반등이 오래 가려면 물가가 완벽하게 낮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AI 투자를 꺾을 정도로 금리가 다시 치솟지 않고 미국 소비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환경이면 됩니다.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느냐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늘어도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에 더 낮은 가격표를 붙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장기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높은 금리는 삼성전자 주가의 평가를 낮추고 고객사의 투자 속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면 같은 실적에도 시장에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 발표 뒤 삼성전자가 하루 올랐다는 사실보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며칠 동안 고점을 높이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진정되고 달러까지 약해져야 외국인이 한국 대형 반도체를 다시 담기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기업 실적은 이번 반등을 지지할 만큼 강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의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나왔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D램과 HBM, 기업용 SSD 판매가 동시에 늘었습니다. 8월 초순 반도체 수출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에도 실제 제품은 팔리고 있었고 3분기 실적의 출발도 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근 조정을 당장 실적 붕괴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실적이 좋은가가 아니라 이 이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고 시장이 다시 그 지속성을 믿어주느냐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의 내용도 이전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관심은 HBM에 너무 집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는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낸드 판매까지 함께 강해졌습니다. HBM4 출하가 늘고
HBM4E 샘플이 고객사 평가를 통과해 실제 주문으로 이어진다면 고부가 메모리의 경쟁력도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춤했던 낸드 가격이 회복되면 삼성전자는 한 제품의 성패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사업 구성이 넓다는 점이 다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기술 발표와 샘플 출하는 매출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 공급량이 실제 숫자로 확인될 때까지는 기대와 실적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는 흐름도 삼성전자 주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메모리 산업은 가격이 오르면 모두가 생산을 늘리고 공급이 넘치면 다시 가격이 무너지는 순환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가장 좋을 때 주가는 오히려 다음 불황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몇 년 뒤 받을 물량까지 예약하고 선수금과 가격 조건을 함께 정한다면 실적의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장기 계약으로 운영하게 되면 단순한 경기 민감주보다 수주 산업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 취소 조건과 가격 하한선, 투자비 분담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은 상승을 보장하는 마법이 아니라 불황의 충격을 줄여주는 안정벨트입니다. 반대편에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증설과 공급 확대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범용 디램 생산을 빠르게 늘리면 PC와 스마트폰, 일반 서버용 제품부터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높은 이익을 내더라도 범용 제품 가격이 크게 밀리면 전체 메모리 이익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건설 계획이 곧바로 판매 가능한 반도체 물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수율을 안정시키며 고객 인증을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범용 디램의 위협과 최첨단 HBM의 경쟁력을 같은 속도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창신 메모리는 분명 계속 확인해야 할 위험이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이익을 이미 무너뜨린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이번 반등이 지속되려면 시장이 중국 공급 우려보다 삼성전자의 고부가 제품 성장에 더 높은 가치를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급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렸던 자금이 한꺼번에 비중을 줄이는 과정과 겹쳤습니다. 기업 이익 전망보다 주가가 훨씬 빠르게 내려간 이유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하루 멈췄다고 장기 자금이 복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안에도 연기금과 패시브 자금, 헤지펀드, 고빈도 알고리즘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루의 순 매수 금액이 아니라 며칠 동안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사는지, 선물과 원화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입니다. 매수가 이어지고 하락하는 날에도 물량을 다시 내놓지 않아야 자금의 성격이 단기 배돌림에서 중기 보유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지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혼자서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만 강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가 약하다면 반도체 산업 전체의 수급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SK하이닉스가 함께 버티고 장비와 소재 종목의 거래가 살아난다면 훨씬 건강한 반등입니다. 대형 메모리에서 후방 산업으로 자금이 번지는 것은 투자자가 한 종목의 숏커버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 전체를 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반등의 질은 삼성전자 상승률이 아니라 동반 상승의 폭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그 동반 상승에서 가장 먼저 볼 곳은 반도체 장비와 CXL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같은 장비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설비 투자와 발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펀드 역시 대형주 주가를 직접 올리는 정책보다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성격이 강합니다. CXL은 AI 서버가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공유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GPU만 늘리는 방식은 비용과 전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메모리 연결 기술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테마 이름만 붙은 기업을 뒤늦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와 수주, 실제 매출 비중이 확인되는 종목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MLCC와 AI 기판도 삼성전자 반등을 확인하는 좋은 후방 신호입니다. AI 서버와 차세대 가속기에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많은 고성능 MLCC와 고사양 기판이 들어갑니다. 공급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려운 제품에서는 납기가 길어지고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AI용 MLCC와 서버 기판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한데 삼성전기가 계속 약하다면 AI 하드웨어 전반에 돈이 들어오는지 다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상승이 잠시 쉬어도 삼성전기와 관련 부품주의 저점이 높아진다면 자금이 후방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주의 하루 등락보다 이런 연결이 만들어지는지가 더 오래가는 신호입니다. 전력 인프라는 반도체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와 메모리만 사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끌어오고 바꾸고 나누는 변압기와 배전기기, 전력 반도체, 냉각 장치와 비상전원까지 함께 필요합니다. AI 투자에 대한 의심이 커져도 전력 장비의 수주 잔고와 생산 능력 확대가 계속된다면 데이터 센터 건설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자가 반도체 한 종목만 바라보기보다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실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에서도 대형 메모리를 중심에 두고 실적이 확인되는 장비와 전력 인프라를 보조축으로 추가하면 삼성전자 한 종목의 수급에 모든 결과가 좌우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을 강한 흐름으로 인정할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가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사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이고 삼성전기와 장비주까지 거래가 퍼져야 합니다. 주가가 흔들리는 날에는 거래가 줄고 반등하는 날에는 종가까지 매수세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쌓이면 첫 반등은 단순한 숏커버를 넘어 실적을 다시 평가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 크게 올랐다가 외국인 매도에 밀리고 후방 종목까지 약해진다면 아직은 포지션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준 시나리오는 곧바로 폭락 이전 가격을 되찾는 V자 반등이 아닙니다. 크게 흔들린 뒤 며칠 동안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상승과 하락의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급락돼 들어온 단기 매수자는 반등하면 이익을 실현하려 하고 고점에 몰린 투자자는 본전에 가까워질수록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 물량을 장기 자금이 받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강하게 오른 뒤 쉬어가는 것은 반드시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쉬는 날 거래가 줄고 외국인 매도가 커지지 않으면 오히려 매물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번 반등은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약세 시나리오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물가지표를 통과한 뒤에도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거나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뛰면 외국인 자금은 다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시장보다 약해지고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과 주문에 보수적인 신호를 보이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만 잠깐 반등한 뒤 외국인 매도가 재개되고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함께 밀리면 반등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때 현물 보유자가 해야 할 일은 공포의 전량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중이 과도한지 점검하고 추가 매수는 멈춘 채 다음 장기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정해두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감정으로 주문을 바꾸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현물 보유자는 기업의 장기 전망과 계좌의 위험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생활자금과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전자 비중이 과하지 않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반도체 수출, HBM4와 기업용 SSD라는 장기 근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이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또 한 번의 급락을 견딜 현금이 없다면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반등하는 날 일부 비중을 줄여 현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중을 줄이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가장 나쁜 순간에 강제로 팔지 않도록 내 계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손실권 투자자는 본전까지 남은 거리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평단은 시장의 지지선도 아니고 외국인의 매수 기준도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반등이 내 평단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가 아니라 삼성전자 이익의 지속성과 장기 자금의 복귀입니다. 본전권에 가까운 투자자는 급등하는 날 일부 비중을 정상화해 다시 흔들릴 때 사용할 현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미 수익권인 투자자는 핵심 물량을 지키되 한 종목이 지수를 대부분 끌어올리는 날에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보유자라도 평단보다 계좌 비중과 현금 여력에 따라 답이 달라져야 합니다. 본전은 한 가격에 도착하는 사건이 아니라 계좌가 다시 선택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신규 투자자는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첫 자금은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삼성전자가 종가까지 반등을 지키는지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주까지 움직임이
움직임이 넓어질 때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자금은 좋은 물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금리와 달러의 안정이 며칠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싼 가격에 사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첫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기회를 남기는 전략입니다. 시초가가 높게 출발하면 오전의 매물을 소화하고도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현물 투자자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회복하더라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의 리밸런싱과 음의 복리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반등을 보고 본전이 가까워졌다고 추가 물타기를 반복하면 기업의 방향을 마치고도 계좌가 먼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등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여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급락에도 강제 청산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물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간이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수익은 한 번의 급등으로 얻는 수익이 아니라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다음 주 계좌의 중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두되 갈아타기보다 추가하기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형 메모리가 외국인 자금의 복귀를 가장 먼저 받는 축이라면 장비와 CXL은 설비 투자의 확산을 확인하는 축입니다. MLCC와 AI 기판은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가치가 커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전력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실제로 계속되는지를 확인해줍니다. 게임과 화장품, 건설처럼 다른 업종의 순환매도 열려 있지만 오늘 강했다는 이유보다 실적 추정치와 기관 수급이 함께 좋아지는 종목만 선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종목 수를 무작정 늘릴 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린 위험을 줄이면서도 AI와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반등은 무시할 신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강했고 반도체 수출도 실제 물량으로 확인됐으며 과도했던 외국인 매도도 진정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첫 반등을 진짜 추세로 바꾸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와 전력 인프라까지 자금이 확산돼야 합니다. 현물 보유자는 핵심을 지키되 과도한 비중을 정상화하고 신규 투자자는 추격보다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레버리지 보유자는 반등을 위험을 줄일 기회로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중에 외국인 현물과 선물, 환율, 후방 종목의 거래 대금까지 모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자금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흐름, 주도주에서 자금이 빠지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시장의 자금 이동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도 내 계좌는 왜 회복되지 않는지 본전의 함정과 실제 회복 전략을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